여러분, 바이두 알아요? 바이두? 바이두가 뭐고? 그러면 네이버 알아요? 네이버 알죠? 구글은요? 구글 알죠? 네이버도 알고 구글도 아는데 바이두를 모른다. 인생 빠이빠이 하셔야 되나? 바로 중국 최대 검색 포털 사이트 기업인데요. 그 바이두가 전기차를 직접 만들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면서 주가가 껑충 뛰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바이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오늘은 바이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변함없이 날방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기업 나 안 할래요. 중국 회사 저 안 할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시대의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 가운데 루이싱 커피를 비롯해서 이번에 퇴출당하는 3대 모바일, 차이나 모바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다분히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옥석 고르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 세계 마켓에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는 곳이 없지요? 그런 분들은 미국 주식 하시면 안 되고요. 정 미국 주식 하시고자 하여도 그냥 코스코 요 정도 주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커머스 얘기 잠깐 해드리도록 할까요? 5년 전만 해더라도 한국의 이커머스 쪽입니다. 쇼핑몰 1위가 어디였냐면은 옥션, G마켓 같은 회사인 거 아시죠? 이베이에서. 제가 그쪽 담당 최고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였습니다. 11번 가도 바짝 추격해오고 그 다음에 네이버 스토어팜도 추격해오고 그 다음에 강시에 이제 쿠팡하고 위메프는 SNS 쪽으로 이제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너네 그러다가 역전당한다. 그랬더니 에이 형님 아직 끄떡없습니다. 저희 G마켓 옥션이죠.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한국 오픈마켓 1위 네이버 스토어팜, 2위 쿠팡, G마켓 옥션 보이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역전당한 거죠. 근데 제 눈에 사로잡힌, 근데 그 당시에 G마켓 옥션 그 상담원들이요 되게 교만했어요. 정말 싸가지가 밥맛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셀러들 입장, 해외 사업자, 저희 같은 해외 글로벌 셀러들에게 있어서도 얘들 왜 이렇게 교만하지? 할 정도였거든요. 나름대로 해외 직구 라고 하는 전문으로 하는 지구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했지만 일단 DNA 자체가 근데 요즘 쿠팡이 이 G마켓 옥션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안타까운데 저는 쿠팡이 1위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이버 스토어팜이 1위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이커머스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 영상 일단 우리 주공 2기 분들하고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원래 네이버는 오픈마켓 진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검색으로도 충분히 되니까. 하지만 실리냐 명분이자를 따지다가 결국 실리 쪽으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네이버 스토어팜 그쵸? 이름도 중간에 한번 바꿨는데 네이버 스토어팜이 쿠팡을 제치고 1위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검색이었던 거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이제 네이버 블로그도 한물 갔죠? 유튜브에 그 자리를. 영원한 거는 없는 건데요. 자, 미국에 구글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 네이버가 있다고 한다면, 중국의 최대 검색 엔진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이두입니다. 처음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국제적인 정세가 식견이 없는 우물안 개구리인 거고요. 바이두는 바로 미국의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같은 중국의 최대 검색 엔진이에요. 구글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이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검색 엔진이다. 공산국 중국 최대의 검색 엔진으로 유명하며 알렉사닷컴 트래픽 측정 기준으로는 세계 상위권에 있다. 바이두의 상징은 곰 발바닥이다. 곰 발바닥? 곰 발바닥, 내 발바닥, 곰 발바닥, 내 발바닥. 자, 죄송합니다. 자, 돌아와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본 바이두. 짠 보시면 오늘도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 1월 13일 서부 시각 새벽 5시거든요. 어제 무려 9% 이상 폭등했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에서도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자, 어제 하루 동안만 221불에서 244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52주
레인지가 어제 하루 동안의 데일리 레인지가 아니라 하루 변동폭이 이 정도라는 얘기고요. 52주의 위크 레인지가 82불에서 248불. 최근의 모습이 고점이란 것이죠. 자, 원이얼 타겟 에스티메이트 프라이스가 194불 20억. 헐쩍 뛰어넘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알고. 자, 그렇다면 왜 바이두가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바로 바이두가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IT 기업 바이두가 전기차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바이두는 그저께 성명을 내고 중국의 지리자동차와 합작해 바이두 자동차를 설립한다면서 자사가 축적한 AI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카 시대의 혁신자가 되겠다고 밝혔고요. 바이두는 지난 2017년부터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IT 업체, 학계 등과 함께 자율주행제 개발 플랫폼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런 대기업이 선언을 딱 하잖아요. 우리 전기차 띄워드리겠다.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애플이 지금 전기차 쪽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테슬라를 비롯한 각계 전기차 전문가들을 그 엄청난 돈으로 스카우트해서 이미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오늘 그 바이두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이두 회사의 뭐 실적, 매출 이런 거는 일단 다른 영상 좀 참고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바이두에 대한 질문을 저희한테 많이 해오셨어요. 특별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그거는 요 영상 끝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바이두도 시리즈로 저희가 제작이 될 예정이고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장 큰 파이가 뭐냐는 거죠. 가장 큰 파이가 뭐냐는 거죠.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왔을 때 미국 현지의 반응이 참 재밌었습니다. 절반 정도는 나 내 전화 멀쩡히 터지는데 왜 저거를 써야 되지? 걸어다니는 컴퓨터라고? 걸어다니는 노트북이라고? 아니, 나 회사에서도 컴퓨터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저걸 가지고 다녀? 막상 나왔는데 아이고 보이지도 않네. 아이고 눈 아파라. 그때 이제 3G였잖아요. 아이고 느려 터졌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지금 LA의 홈리스조차도 스마트폰 쓰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 마켓은요, 그 스마트폰 시장에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는 100배입니다. 심리적으로 느끼는 건 100배고요. 점수를 아무리 안 줘도 10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중심으로 현대차도 뛰어들고 애플도 뛰어들고 중국차 무슨 뭐 샤오펑, 리오토, 뭐 BYD, 뭐 정말 또 하나 뭐 있죠, 니오, 다 뛰어드는 겁니다. 지금 이것만이 지금 이제 희망으로 좀 자리 잡는 모양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왜 또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애플폰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다른 기업들이. 애플이 굉장히 신속하게 튀어나왔으니까 스티븐 잡스가 천재라는 거죠. 뒤늦게 막차 탄 기업이 삼성이었던 거예요. 갤럭시. 그 나머지 후발주자인 노키아는 완전히 아웃이었고, 블랙베리는 그 전까지 스마트폰 하다가 진짜 바보 같은 애들이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 구글의 픽셀폰, 뭐 소니의 무슨 뭐 엑스페리아, 뭐 잘 알죠. 제가 그 전문이었으니까. 뭐 LG, 뭐 LG는 새로운 폰만 내놨다 하면은 손해라 그랬죠. 그 타이밍을 놓친 거를 이번 전기 자동차에서 기업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도 안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앞장서 가고 있지만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기차의 핵심은 뭐죠?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배터리, AI, 이를 통한 자율주행, 그렇죠? 그 다음에 AI와 자율주행, 그 다음 배터리, 이 문제. 여러분, 바이두가 직접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직접 생산을 하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묻죠. 너네 기술력 있어? 지리라는 회사, 중국의 지리 자동차예요. 그렇죠? 애플카를 만들겠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너네 만들 수 있어? 바로 그 파트너로 지금 현대차에게 일단 오퍼를 줬죠. 현대차는 지금 머리가 되게 아파요.
야,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단순 문제가 아닙니다. 애플의 오퍼를 받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현대 전기차의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워낙 애플이 파워가 크기 때문에. 안 받자니 좀 거시기 하고. 또 이 얘기는 좀 다음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이두 지금 사서 물리신 분이라든지 지금 앞으로 들어가야 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기술적 분석 들어갑니다. 자, 좀 급하게 그려본 기술적 분석인데요. 일단 미국의 구글, 한국의 네이버, 중국의 바이두가 드디어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자, 첫 번째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주공들도 보면은 일단 한국의 주린이들 굉장히 정보력이 빨라요. 검색 능력도 탁월하죠. 근데 빠른 만큼 빠르게 추격 매수에 들어가고 빠르게 매동 매매에 들어가고 빠르게 상투를 잡아요. 이거의 악순환이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늦는 게 나아요. 너무 빠른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부 시간 우리 공부했죠. 매복작전. 우리 의병대장 저희 증조할아버지 가르쳐 주셨던 것 매복작전.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바이드가 들어가는 시점은 140불 언더였어요. 이미 보조지표인 RSI와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이 이동평균선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140불이 우리가 들어갈 자리였다니까요. 차트상으로만 봐도 놓쳤죠. 그쵸? 근데 지금 모습은 상승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한 단계 레벨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인색하게 지금 그린 컬러의 지지선과 상승선을 그었거든요. 굉장히 인색하게 그었습니다. 인색하게. 굉장히 인색하게 그었는데 지금 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저 저항선 위에 있는 노란색 위에 있는 그 바이두의 모습들은 보세요. 윗꼬리들 정말 많이 달렸죠. 지금 제가 또 표시를 하나 해드릴게요. 핑크의 요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 보시면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때 모습이 오버밸류 됐다는 얘기죠. 내려온다는 얘기죠. 근데 힘이 없는 주식 같았으면 저 저항선을 뚫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 저항선을 지지 삼아서 한 번 더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지만 살짝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뛰어오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투를 잡게 돼요. 그것이 이제 불안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이두의 1차 매수 진입 시기는 140불. 물론 저는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쯤은 이제 시작을 해야죠.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요건 제가 별도 영상으로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움직일 때죠. 제가 아까 초반에 이런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중국 기업 안 하려면은 미국 주식 하지 마라. 미국이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중국 제품을 다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중국과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제 파트너로서 관계. 심지어 나인나인 스토어의 물건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없는 물건들이 거의 없어요. 미국 시장에. 중국 사람들 다 나가면 미국의 부동산 다 붕괴됩니다. 물론 나갈 수도 없죠. 중국 사람들이 서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새로운 관계 설정.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혼했던 중국과 미국이 이제 다시 재혼하는, 다시 잘 살다가 이혼했다가 이제 다시 살아야 돼. 이거는 싫으나 좋으나 미우나 고우나.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중국 시진핑 정부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바이든 행정부를.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결코 바이든 행정부는 결코 무식하게 또는 결코 오바마처럼 만만하게 하지 않아요. 더 확실히 본때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4년 후에 재선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도 지금 최근 트럼프 되게 위험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한 것만큼은 인정을 해요. 이 미국 현지의 반응이 통쾌하거든요. 자, 지금 못 사신 분들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단 갭 발생했잖아요. 216불의 1차 갭이 발생을 했는데 저기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려온다라고 봅니다. 일단 1차 갭을 좀 기다려 보고요.
조정 장세가 오면 167불 때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팀장님, 167불이요?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240불인데. 샤오펑 기억 안 나요? 니오 기억 안 나요? 리오토 기억 안 나요? 뭐가 심해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바이두가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더욱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종목을 갖고 있는 분이라 들어갈 분이라. 이전 전기차 3인방들과는 다른 차트의 움직임이 있는 거 아시죠? 비교를 해보시면 리오토, 샤오펑 같은 경우는 차트가 굉장히 급등, 너무 가파르게 치솟는 페니 주식 같은 모습을 보였음에 불구하고 바이두는 굉장히 완만한 모습 속에서 올라가요. 물론 이제 검색 엔진의 모습이었다가 이제 전기차에 이게 애드가 되면서 차트가 이렇게 움직임이 변화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양새입니다. 이전 3종 세트, 이 샤오펑을 비롯한 3종 세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트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충실하게 갭을 메꿔가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까지의 기간들이 있고요. 만약에 마지막 승선의 기회는 185불, 202불 요때였네요. 그렇죠? 자, 하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이 지금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제대로 가기에는 미국 현지의 상황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고요. 정치적인 이슈도 아직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이두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바이두에 물린 분들은 일단 버티셔야 되고요. 쉽게 물타기 하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물타기는 언제 한다고요? 그렇죠. 물타기는 상승 추격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제2차, 3차에 엄청난 재상승의 파워와 기운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BIGC 물타기 하지 말라고 한 이유 다시 한번 역주행해서 보시면 나올 텐데 섣불리 바이두를 비롯해서 물타기 했다가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물타기는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물타기를 자꾸 하는 이유도 너무 조급증이에요. 다시 한번 물타기를 너무 쉽게 들어가는 것도 조급증이에요. 항상 넓게 보셔야 되고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바이두를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분들 기다리시면 분명히 들어갈 매수 자리 주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가 더 많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들이 지금 굉장히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유는 전기차는 2021년, 2022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쭉 가장 전 세계에 가장 큰 먹거리가 있는 파이다. 그것 때문에 뛰어든다. 우리가 바이두를 지켜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중국 기업들 안 하려면은 하지 마라 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미국에 처음 왔던 2000년도에 보면 베스트바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삼성 냉장고도 본 적이 없고요. TV 그 다음에 아무튼 한두 개 정도밖에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그리고 LG가 옛날 브랜드인 골드스타라는 이름으로 창문형 에어컨이 월마트에서 한두 개 보였나? 좀 이상했죠. 그리고 제가 오피스 디포를 갔더니 아직도 까먹지도 않아요. 삼성 블랙 앤 화이트 레이저 프린터 ML1710이 클리어런스 세일 딱지가 4개 붙으면서 25불에 팔리더라고요. 그 당시 한국에서 일주일 전에 제가 45만원에 샀거든요. 지켜봤습니다. 삼성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특별히 미국의 삼성 쪽 지사장 되시는 분하고 제가 연줄이 닿아가지고 삼성 노트북을 드디어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현대차 마케팅을 그대로 카피하더라고요. 현대차가 과거에 덤핑, 엑셀 그런 덤핑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한국 뉴스 TV에서 볼 때도 막 현대 덤핑 판정, 막 엑셀 덤핑 판정, 막 포니 막 기억이 나는데 3년 워런티를 때려버리더라고요. 삼성 노트북 미국판에. 그 당시 한국의 삼성 노트북 센스 1년이었거든요. 미국에 출시되는 삼성 노트북에 3년 워런티를 준 거예요. 그럼 노트북 3년 워런티 안 줍니다. 3년 워런티 안 줘요. 3년 워런티를 때리면서 정말 문제 있으면 다 바꿔주는 전략으로 가더라고요. 현대차가 처음 10년 10만 마일 워런티 때렸을 때 미쳤다 그랬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미친 거 아니야? 성공이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지난 10몇 년 동안 이제는 코스코에 들어가면은요, 제일 좋은 자리에 삼성 TV가 있고요, 삼성 냉장고가 있고요, 삼성 세탁기가 있고요, 삼성 드라이어가 있고요, 제일 좋은 자리에 LG TV가 있고요, LG 그거 다이슨 청소기를 제치는 지금 청소기가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상당수의 미국 사람들이 삼성? 어디 건데? 샘성? Where from?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따위 얘기했거든요. 무식한 것들이. 미국 현지 미국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샘성, I love 샘성 막 이래요. 물론 삼성의 갤럭시도 있지만 이미지가 달라진 거죠. 지금 중국 기업들이 퇴출당하는 거는 옥석 가르기가 저는 시작되고 있다고 봐요. 오히려 이게 좋은 겁니다. 줌이라든지, 줌은 사실 중국 회사 아니죠. 줌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소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뭐 삼총사들, 알리바바도 살아나겠죠. 그렇죠. 바이두 이런 종목들은 바로 그런 시정 잡배의 잡것 중국 기업들과는 차별화가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쪼록 이 식견과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